63세 남성이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에 이것저것 미리 해뒀어야 했는데 그냥 흘려보냈다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미리 해뒀어야 했냐고 말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병을 키웠다고,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금 틀니를 하고 있다고,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돈이 빠듯하다고, 배우자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60에서 65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70 이후가 힘들다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남성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60에서 65 사이 모든 분들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고 아직 건강하지만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70 이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60에서 65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종합건강검진입니다. 60대 초반은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는 시기입니다. 큰 병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많은 질병이 60대 초반에 시작됩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61세 여성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권유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년만 늦었어도 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정기검진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이후 그는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합니다.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기본검진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성은 유방검사와 자궁검사도 필수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검사를 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치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를 소홀히 합니다. 이가 아프면 그때그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를 넘기면 치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빠진 치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합니다. 64세 남성은 평생 치과를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이가 아파도 참았고 정기검진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되자 이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잇몸병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를 5개나 했습니다.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후회되는 것은 미리 관리했더라면 자기 치아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남은 치아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아 관리는 간단합니다. 하루 3번 양치질하고 치실을 사용하고 1년에 2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치료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나중에 수십 배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재정 계획 점검입니다. 60에서 65 사이는 재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관리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저축한 게 있으니 버티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62세 부부는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고 싶을 때 쓰고 필요하면 저축해서 꺼내 썼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저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불안해져서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현재 속도로 쓰면 75세쯤 돈이 바닥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초연금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저축을 안전하게 재배치했습니다.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재정이 안정되었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재정 계획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저축이 얼마인지, 매달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명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는 안전하게 하고 위험한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60대가 되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바빠서 낮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지만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63세 부부는 은퇴 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료했고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관계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했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상담사는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목적을 잃어서 무기력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만 일한다는 느낌에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분담하기 시작했고 함께할 취미를 찾았습니다. 산책을 같이 다니고 요리를 배우고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대화하고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새로운 관계와 활동 만들기입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과 멀어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60세 남성은 은퇴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한 번 산을 오릅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유언장과 사전 일요의 향서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꺼립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